2008년 1월 코치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인 나구라 유키는 중서부 지역 대학생들 중심으로 개최되는 K빙 합숙에 참가하였습니다. 합숙에는 5개의 대학에서 졸업생과 재학생들로 총 15명이 참가하였고 1월 1일부터 6일까지 탐험할 예정이었죠. 이들은 오카야마현의 천년기념물인 히메사카 석회동굴의 가장 안쪽에 있는 동굴 호수인 지조호까지 가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지저우는 길이 20m, 수심 30m이고 동굴의 길이는 1600m로 지형은 험난한 편에 속하였습니다. 유키는 칸사이에 있는 친가에서 시간을 보내다 1월 4일 오후 5시 20분쯤 뒤늦게 합숙에 합류하였죠. 저녁에는 다 함께 식사와 술을 마신 이후 회의에서 특정 구간에 사람이 몰린 것과 타 학교와의 교류 목적을 이유로 유키는 당초 희망하지 않았던 루트로 변경되어 홀로 타 대학생들과 5명이서 팀을 이루게 되었죠. 다음날 아침 식사 이후 오전 9시 30분에 팀원 5명과 동굴로 출발하였고 오전 11시 30분에 탐사를 시작하여 약 3시간 만인 오후 2시 17분에 지저우에 도착하였습니다. 그곳에서 팀장은 호수 끝에 벽을 터치하고 오는 것이 합숙에서의 전통 행사라고 설명하였고 팀원들은 시도를 하였다가 모두 포기하였습니다. 이후 팀원들은 유키에게 권유하였다가 거절하자 팀장이 좀처럼 없는 기회라며 재차 권유하였고 유키는 호수를 바라보다 아무 말 없이 호수 중앙으로 수영했다고 하였습니다. 팀원들은 불빛으로 유키를 지켜보았고 유키는 3분의 2 지점에서 한번 뒤돌아보곤 다시 수영하여 건너편에 도착하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잠시 눈을 뗀 사이 유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고 하였습니다. 우측 천장 부근에 유키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비쳤지만 움직임은 거의 없어 수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팀원들은 빨리 돌아오라며 소리쳤지만 대답이나 어떠한 소리도 전혀 들리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팀원들은 물속으로 들어가 찾아보았지만 유키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고 구조 장비도 없이 자신들만으로 수색이 역부족이라 생각하여 밖으로 나가 구조 요청을 하기로 하였죠. 그런데 4명 모두 물에 젖은 상태로 이곳에 남기에는 저체온증의 위험이 있어 팀원들은 메모와 보온성 시트를 남겨두고 모두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오후 4시가 되어서야 동굴에서 빠져나온 팀원들은 신고보단 대장에게 먼저 연락하여 대장을 비롯한 합숙 참가자들과 수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대장이 전화를 받지 않자 다른 팀들의 사실을 알리기 위해 숙소로 향했고 이 사실을 들은 또 다른 팀원들이 대장이 있는 곳으로 가서 상황을 전달하자 대장은 곧바로 신고하라 하여 오후 6시 15분이 되어서야 신고하였습니다. 결국 오후 11시가 되어서야 오카야마현 기동대원, 지역경찰, 구급대원, 현지 동굴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수색을 시작하였죠. 복잡한 지형, 좁은 통로, 암벽으로 인해 지저우로 도착하기까지는 꼬박 3시간이 걸렸습니다. 지저우 안에 물의 흐름이 불명확하고 좁은 통로 때문에 산소통 반입이 불가능하여 잠수 작업은 하지 못하였고 고무보트로 닭과 수중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색을 시작하였죠. 하지만 호수가 탁하여 수중 카메라도 효과가 없었고 아무나 수확 없이 6일 오전 8시에 작업을 일시 중단하였습니다. 하루 뒤인 7일 오전 9시부터 수색을 재개했지만 약 50명의 대대적인 수색에도 불구하고 유키를 발견할 수 없었고 오후 4시에 수색을 중단하였습니다. 이후에도 6일에 걸쳐 수색 인원을 늘려 약 200여 명이 수색을 하였지만 유키를 발견하지 못했고 결국 경찰은 10일에 수색을 중단하고 사고사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유키는 사고 이전에 24회의 동굴 탐험 경험이 있었고 스쿠버 다이빙 경험도 수회 있었습니다. 또한 수영을 못하는 편이 아니었으며 폭포물에서도 수영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팀원들의 진술에 의하여 작성된 조사보고서에는 수영 중 다리에 쥐가 났거나 패닉 상태에 빠져 의식을 잃었을 가능성을 높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온이 약 12도인 곳에서 10분 정도의 수영으로는 저체온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고가 언론에 공개되자 석연치 않은 부분들로 인해 의혹은 증폭되었고 당시 인터넷상에서도 갖가지 추측이 난무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 동굴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출입 신고서를 시청 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였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유키의 실종 직후 모두 빠져나왔고 게다가 로프와 라이트 등 모든 장비를 해소하여 갔던 것과 동굴에서 나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약 4시간이 지난 후에서야 했던 점입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보면 팀원들 모두 젖은 상태로 저체온증의 위험을 감수하기엔 무리라고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탈출에 필수적인 장비들을 해소하여 간 것과 곧바로 신고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부분은 부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세 번째는 기자회견 등 언론의 모습을 철저히 감추었고 유키의 SNS 계정의 프로필 게시글이 무단 삭제된 점입니다. 유키와 같은 대학의 탐험부 부장과 부부장은 사건 직후 곧바로 탐험부 탈퇴, 학교 홈페이지에서의 흔적을 지워버렸고 기자회견 등 언론에서도 모습을 감추었죠. 그리고 유키가 실종되고 5일 후인 1월 10일에 믹시라는 유키의 SNS 계정이 누군가에 의해 계정명이 변경되었고 프로필과 일기가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친구 목록에서 한 계정이 사라졌는데 이 계정의 계정명도 변경되었고 프로필과 게시글 등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삭제 전의 내용으로 보아 이 계정이 부장의 계정일 확률을 매우 높게 보았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이들에 대해 의심을 쉽게 지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색이 종료되고도 경찰은 수사를 이어갔지만 뚜렷한 증거가 없어 결국 사건은 시신조차 발견하지 못한 채 사고사로 종결되었으며 사고 이후 히메사카 석회동굴은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